채소 과일식을 위주로 하면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채식파냐 육식파냐 이 논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채소 과일식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이 비건이 되세요, 채식만 하세요 이렇게 강조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동물성 식품 비중이 너무나 높으니까 채소 과일식을 높이자, 그게 바로 7대3의 법칙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현재까지 채소 과일식에 관련된 책이 7권이나 나왔습니다. 이 7권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우리가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채소 과일식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게 갈아서 먹거나 착즙해서 드셔라, 주스 형태로 드셔라 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전해 들어왔었고요. 너무 채소 과일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반대로 공격 불안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식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도 하루에 400에서 500g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기본 바탕을 채소 과일식으로 하고 그 외에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을 비율을 조금씩 맞춰 나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전공인 한약학을 전공하면서 사상체질, 팔체질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죠. 그 당시 때는 무시는 못했었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세계 문헌들과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질도 하나의 문화로 접근을 하셔야지, 나는 소음인이니까 사과는 먹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할 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체질이 육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동양인만 별나라에서 따로 떨어진 체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체질별로 나눠가지고 너는 육식이 좋아, 너는 채소 중에 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서양에서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다만 양방에서도 체질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음식에 대한 소화 흡수력 그리고 반응이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왜? 개개인마다 면역력은 다 다른 게 당연하니까요. 진화론적인 관점을 떠나서 700만 년이란 시간 동안에 채소 과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됐다면 멸종했을 거다 라는 게 현재 과학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질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상담을 할 때 복숭아 알러지, 토마토 알러지, 약물에 대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을 꾸준히 몇 년간 상담하고 지도를 하면서 처방을 하면서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땅콩 알러지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체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된다,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맞는 말인가요? 건강의 비결로 채소 과일만 이렇게 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하는 데는 큰 장점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제일 잘 먹히냐,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뭐가 좋다? 고기가 좋다. 아니면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우유를 기초로 해서 만든 MVP. 상업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나쁜 거라고는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비자가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건강 분야에서 있어서 만큼도 결국에는 마케팅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단백질은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량만 필요해요. 인간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아기 때죠. 그럼 뭘 먹습니까? 모유를 먹어요. 이 모유에 단백질 성분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7%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양만 들어와도 소화하고 흡수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이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육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일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나 소화할 수 있는 게 무려 25g에서 30g 밖에 안 됩니다. 1인분인 150g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동물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마케팅에 끌려다녀서 소화 흡수도 안 되는데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에도 단백질은 들어있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도 고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나요? 마케팅이 정말 끝이 없어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B12 이 영양 성분이 식물성엔 없다. 육류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파야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이러한 선진국에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대장암도 1위, 사망률도 1위.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고기는 점점점 많이 먹는데 왜 아픈 건 다 떨어지지가 않냐는 거죠. 대장암 원인 첫 번째가 가공육이다, 발암물질이 있다 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법칙이 뭐다? 7대3의 법칙. 채소과일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나머지 2끼 중에 한 달로 했을 때 60끼인데 20번만 고기 먹자. 그래도 충분하다. 여러분, 엄청 많은 양이에요. 7대3의 법칙으로 해서 비율만 맞추시면요, 분명히 우리 몸 좋아집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만 봐도 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맛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거지,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만 봐도 맞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을 이제 갈아서 먹거나 착즙해서 먹으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아픈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서 몸에 좋다는 거, 한약부터 해서 다 찾아 먹어봤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는 뭐가 제일 원료일까 계속 찾아봤죠. 결국에는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는데 갈아 먹던지 착즙을 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주스 형태에 대한 공격이 많으냐, 돈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 실은 약 개념이 아닌데 음식과 약은 하나다라는 이 개념 자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수천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해줬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 여러 가지를 써봐도 안 돼서 결국 해봤던 게 착즙이거든요. 채소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왔고 칼륨 수치 때문에 몸에 부작용을 갖고 왔다면 인간은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제수나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순수한 채소과일로 만든 주스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혈당이 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혈당이 몸에 안 좋은 상태에서는 150, 180도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혈당은요, 자연스럽게 올락내리락 하는 게 췌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다라는 거가 결론이거든요. 채소과일에 대한 공격이 가장 지금 큰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고용량 메가도스 비타민C, 비타민 D는 먹어도 안전하고 주스나 착즙이나 스무디 형태는 몸에 나쁘냐? 해보시면 압니다. 제 책들이 연구 논문들을 갖다가 다 집약해서 실천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계속 써왔고, 예방원 카페만 가셔도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다, 어떤 과일은 씨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문헌에 보면 이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살구, 복숭아입니다. 행인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보다는 모든 식품에는 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강하기 때문에 약으로 쓰는 게 좋다. 현대 과학에서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 씨앗이나 껍질이 독성이 미량으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량의 독소들 하나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괜찮아요. 전체적인 조화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근이 베타카로틴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당근을 익혀서 먹을 때 이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데쳐 먹고 삶아 먹고 거기에 동시에 뭘 합니까? 올리브오일을 같이 둘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먹었을 때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알파카로틴,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그게 어디에 있다? 껍질 씨앗에도 있다. 수박 씨앗에 아르기닌 성분이 많이 있어요. 씨앗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견과류 드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드실 때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씨앗은 그래서 실은요, 대부분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씹어 먹는 것보다는 주스 형태로, 착즙 형태로 드셔도 우리가 흡수 효과가 높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다? 원물로 씹어 먹으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껍질을 드셔야 된다. 껍질까지 충분히 씻어서 유기농 채소 과일 드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트에서 나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레몬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들리는데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나요? 건강 정보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정말 다양한 제품 파는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레몬 착즙 제품들이에요. 레몬을 착즙해서 한 포에 담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먹는 건데 그만큼 이 레몬수가 몸에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레몬수 열풍에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레몬수 먼저 실천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레몬수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된다. 그때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말들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레몬수를 강조드리기 시작했던 게 첫 책이 이제 채소과일식을 집필하고 나서부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기상하고 나서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음양탕,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먹고 그 다음 드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레몬수거든요. 꼭 아침에 안 하셔도 돼요.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인데 보통은 아침 시작할 때 공복에 먼저 미지근한 물을 좀 드시고 나서 레몬수를 드셔주시는 게 몸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몸에 쌓인 독소들을 완전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레몬수를 드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레몬 하면 굉장히 신맛이 생각이 나잖아요. 신맛이 강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불과 몇 년 전, 2021,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레몬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몸을 산성화시키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으로 갖고 온다. 속쓰림을 유발한다. 비타민C가 가장 많은 레몬이 오해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판매가 많이 됐을까요? 비타민C 영양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가공식품들로 판매가 이루어졌던 건데 예방원 상담을 하면서요, 뭘 해도 안 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내시경하고 뭘 먹어도 안 되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한약이 아니라 이 레몬수입니다. 레몬 산성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속 쓰려서 좀 못 먹겠던데요? 그러면 레몬 한 개를 물 1리터에 희석해가지고 그 레몬수를 드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어질 때 물 500ml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드시면은 반드시 개선이 된다. 이거를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되려 더 개선이 됩니다. 레몬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온다라는 그 기전 자체는 레몬이 산성화돼 있다. 간편하고 협소한 건강 정보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공포불안 마케팅에서 벗어나신다면 반드시 역류성 식도염은 레몬수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몬에 비타민C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성분들 때문에 몸에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레몬수에서 핵심은요, 레몬 자체를 껍질째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다른 채소 과일과 마찬가지로 이 레몬에도 껍질에 풍부한 항산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게 현대 영양학에서 밝혀졌습니다. 레몬 향기가 정말 향긋하잖아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고기에도 이렇게 레몬즙을 짜서 먹는데 디리모넨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향균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 에리오시트린 등 여러 가지 이런 각종 파이토케미컬들이 갖고 있어서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갖고 있는 효능이 확인되기 때문에 레몬은 과육도 과육이지만 껍질까지 같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수 마시면 뱃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맞는 말인가요? 저 역시 이제 본업이 한약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가 돈이 돼요.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한약을 많이 장려 안 하고 꿈쩍 안 하던 뱃살을 위해서 역시 강조드린 게 레몬수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껍질째 먹어야 된다, 중요하다 했는데 이걸 실은 우적우적 씹어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 놓건지 아니면 레몬 자체를 통째로 갈아서 제스트 형식으로 얼려서 그 얼음된 거를 물에 타서 드시든지 아니면 한 개를 착즙해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앞다퉈서 먹을 수 있게끔 레몬 제품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항염, 항균 이러한 것들이요, 독소들을 완전 배출시켜 줌으로 인해서 정말 안 빠진다는 뱃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보통은 2주에서 4주, 더 나가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신다면 다이어트에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레몬수를 하루에 얼만큼 마셔야 되나요? 지금은 한 포가 레몬 한 개다 이렇게 먹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레몬은 하루에 한 개에서 2개 정도면 가장 적당한데, 이 레몬 한 개를 내가 처음 먹는다,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 하면 1리터의 레몬 한 개 분량을 갖다가 희석해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편해진다면 500ml에 한 개당 해서 하루에 2번, 물을 그냥 드시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서 못 먹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물을 못 드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레몬수를 이용해서 하루에 최소 1리터를 드셔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수를 만들어 먹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계속 착즙을 강조드린 이유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레몬을 사가지고 슬라이스해서 물에다가 담가 놓은 상태에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해서 시원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갈아가지고 얼음을 얼려서 제스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음을 갖다가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착즙 기계를 이용해서 착즙을 해서 집에서 내린 다음에 이마저도 나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유기농 레몬을 이용한 무첨가, 화학적인 게 전혀 안 들어간 정제수, 물이나 다른 기타 화학 첨가물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100% 레몬즙만 돼 있는 제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레몬을 먹을 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씻는 게 가장 좋을까요?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라는 것도 공격 포인트가 있었지만요, 그 이전에 근본적인 채소과일에 대한 공격인 농약, 그리고 특히 레몬은 수입산이 당연히 많죠.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수입해 올 때 여기에다가 왁스를 바른다, 아니면은 방부제 처리를 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유기농 레몬이 구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현지에서 유기농 제품을 갖다가 레몬수로 먹을 수 있게끔 제품들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국내산 아니면 수입산 중에서도 유기농이 아닌 레몬도 드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깐깐하게 식약처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검열을 하기 때문에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로 씻으면 용해가 됩니다. 그런 수용성 농약을 쓰게끔 돼 있고, 그래도 내가 찜찜하다 하실 때는 솔 가지고 베이킹 소다, 효소 처리된 것, 그런 것들로 하셔도 되고요. 흐르는 물에 칫솔질로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레몬을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안 드시다가 드시면 분명히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 살아있는 효모, 이 효소들이 살아있는 채로 들어왔을 때는 자극을 주거든요. 특히나 위, 장, 우리 몸에 살아있는 게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면역 반응이고 혼연 반응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요, 물을 많이 희석을 시켜서 드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은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오렌지 쪽 과일로 먼저 몸을 적응시켜 놓고 그 다음 레몬수를 드시면 돼요. 근데 레몬이 좋다 그래서 바로 착즙을 해서 드시거나 원물 그대로 드시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러고 포기를 하시는 거지, 점차 적응 과정을 거치시면은 반드시 좋아지기 때문에 레몬을 못 먹는 몸 상태는 없다. 그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거나 더 좋아지는 그런 음식들도 있을까요? 레몬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지중해,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중해 식단에 있어서 핵심은 올리브 오일보다 레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뿌려 먹지만 실제로 레몬도 생활화돼 있거든요. 레몬 착즙을 활용하실 때 가장 좋은 건 뭐다? 어떠한 드레싱 소스보다 샐러드에다가 뿌려 드시면 밋밋하고 아니면 쓴맛이나 그런 것들도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에다가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관을 더 건강하고 젊어지게 하려고 영양제들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법인가요? 채소과일식에 이어서 지금 현재 2025년도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저속노화일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냐, 저속노화라는 게 또 다른 강박과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부터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개미들 중에서도 나이에 비해서 내 혈관 나이는 18세다 아니면 뭐 20대다 30대다 그런 거 가지고
가지고 목표로 삼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게 영양제로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느리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유산균부터 해서 지금 가장 또 핫한 BNR17까지 다이어트 유산균, 건강기능 다이어트 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는 오메가3, 매일 먹어야 된다는 마그네슘, 비타민 A부터 B, C, D, E 이런 것들 먹어서 안 아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양제로서 몸이 좋아질 것 같으면 진짜 돈 많은 분들은 늙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상징인 스티브 잡스, 제일 많은 공격을 받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자연 치유를 고집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낭설까지도 나와요. 근거 없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철학,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률이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하는 암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 세포가 전이되고 증식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몇 살에 죽었든 아니면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영양제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모든 약엔 부작용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에만 너무 의존하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사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조성노와 자연에서 같이 어울리고 그 안에서 몸을 활동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건강하면 오메가3 영양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오메가3 말고 어떻게 하면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완전 배출 책에서 오메가3 영양제의 부작용, 미국 심장협회나 여러 가지 단체 기관에서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유럽 식약처에서도 오메가3 영양제에다가 주의사항을 넣어라. 관상동맥 질환자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임상에서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림이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구토 증상이 나타났든지 먹고 있는 식생활 습관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불필요하게 먹고 있는 영양제를 끊는 겁니다. 그럼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어요. 이 영양제가 우리 몸에 좋다라는 거는 임상 데이터로 인해서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2025년 현재 지금 녹화를 8월에 하고 있는데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인정이 됐다면 환자들한테 쓰죠. 근데 오메가3 처방을 해봤더니 환자들한테 부작용이 밝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전립선암과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오는 게 확인됐는데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약의 경계와 건강기능식품 모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 비타민C 먹고 좋아졌는데요?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난 수십 년에도 괜찮은데 내가 됐으니까 일반화됐다? 그 논리처럼 빈약한 건 없죠.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 영양제들이 어디서 왔냐? 채소과일에서 왔어요. 채소과일에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을 단일 성분으로 만든 건데 종합 비타민으로 만들었더니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단일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게 확인됐고요. 보조해주는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원료는 어디다? 먹는 거에서부터 바꾸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채소 과일도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결국에는 레시피를 드렸어요. 까먹지 말라 그래서 CC 주스를 드렸습니다. 현재 CC 주스도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CC 주스가 효능이 있어요. 당근, 양배추, 사과인데 캐롯의 C, 캐비지, 양배추의 C, 애플, 사과의 A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혈당에서 자유롭습니다. 동시에 구하기가 쉬워요. 전 세계인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소 과일이 좋다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당근, 양배추, 사과부터 시작을 하시고 당근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베타카로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눈 건강하게 해줍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면 시력이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눈과 연결되어 있다. 콩팥을 나쁘게 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좋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효과는 채소과일인데 그 중에서 뛰어난 게 당근이에요. 당근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손바닥만 크기로 된 걸 드시고 그 다음 양배추, 위궤양, 위 상처를 없애준다. 위암 환자들 많이 드시는 게 양배추 즙입니다. 양배추도 그래서 내가 정말 위가 안 좋다, 소화 기능이 안 좋다,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과일 중에는 사과, 펙틴 등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어요. 사과도 반드시 껍질째 드셔주셔서 변비가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를 원물로 씹어 먹으면 좋겠죠. 근데 챙겨 먹기 힘들어요. 세 가지 한 번에 갈아서 드셔라. 비율 자체를 양배추가 좀 맵고 아려요. 2대 1대 2의 비율인데 처음엔 양배추 비율을 조금은 약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CCA 주스 검색하셔가지고 제품도 다양하게 선택하시는데 항상 100%짜리를 드셔라. 오늘부터 갈아서 착즙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급속도로 빠르게 하는, 건강을 해치는 식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가공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돈가스, 짜장면, 튀김류죠. 그리고 냉동식품, 피자, 부대찌개, 채소과일식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목 놓아서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강 정보들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 건 채소과일이 아니고 설탕과 인공감미 여러 가지가 들어간 가공식품이다. 튀긴 게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면 종류가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주범이다. 가공된 탄수화물이 주범이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서 내가 지금 아프다면 그런 튀김류를 피하시고, 여기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커피입니다. 커피. 각성효과가 있죠.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 약물 중독이다. 커피는 태운 겁니다.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고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여러분이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있다면 끊어야 될 건 커피. 물론 술, 담배는 기본이죠. 그럼 여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 뭐까지 가냐? 유제품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건강기능식품 대명사로 알고 있던 우유, 치즈, 요거트, 그리고 계란, 원물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목초 먹이고 항생제 안 맞고 그런 동물성 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면 성인이 돼서까지도 비염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은 그런 유제품만 확실하게 끊어도 씻은 듯이 좋아진다. 여러분이 식생활 습관에서 피하셔야 될 건 뭐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공식품들을 제한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샐러리 주스예요. 샐러리와 더불어 케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접할 수 있는데, 채소 과일이 복잡하다 하실 때는 이 샐러리, 케일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린 CCA 주스라는 걸 했는데 CCA 주스에서 당근 대신에 샐러리나 케일을 넣은 겁니다. 샐러리가 그냥 먹기 힘들어요. 당근 대신에 양배추하고 사과를 넣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최적화시킨 게 샐러리를 250g, 사과나 양배추를 30g 정도 취하면 딱 300ml 나오거든요. 요거를 만들어서 매일 하루 한 잔 실천해 보세요. 암 환자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세요. 한약을 처방하면서 같이 꼭 하셔라. 일반인 분들은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특급입니다. 저 같은 한약사에게는요,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서 오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샐러리 착즙이에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거를 자연치유요법으로 암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매일 착즙 주스를 줘요. 당근 주스도 주고 사과 주스도 주고 샐러리 주스도 준다. 샐러리나 케일도 조금 더 빨리 몸이 회복하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식을 위주로 하면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채식파냐 육식파냐 이 논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채소과일식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이 비건이 되세요, 채식만 하세요,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동물성 식품 비중이 너무나 높으니까 채소과일식을 높이자, 그게 바로 7대3의 법칙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현재까지 채소과일식에 관련된 책이 7권이나 나왔습니다. 이 7권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우리가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채소과일식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게 갈아서 먹거나 착즙해서 드셔라, 주스 형태로 드셔라 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전해 들어왔었고요. 너무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반대로 공격 불안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소과일식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도 하루에 400에서 500g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기본 바탕을 채소과일식으로 하고 그 외에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을 비율을 조금씩 맞춰 나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전공인 한약학을 전공하면서 사상체질, 팔체질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죠. 그 당시 때는 무시는 못했었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세계 문헌들과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질도 하나의 문화로 접근을 하셔야지 나는 소음인이니까 사과는 먹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할 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체질이 육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동양인만 별나라에서 따로 떨어진 체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체질별로 나눠가지고 너는 육식이 좋아, 너는 채소 중에 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서양에서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다만 양방에서도 체질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음식에 대한 소화 흡수력 그리고 반응이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왜 개개인마다 면역력은 다 다른 게 당연하니까요. 진화론적인 관점을 떠나서 700만 년이란 시간 동안에 채소과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됐다면 멸종했을 거다라는 게 현재 과학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질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상담을 할 때 복숭아 알러지, 토마토 알러지, 약물에 대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을 꾸준히 몇 년간 상담하고 지도를 하면서 처방을 하면서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땅콩 알러지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체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소과일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된다,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맞는 말인가요? 건강의 비결로 채소과일만 이렇게 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하는 데는 큰 장점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제일 잘 먹히냐?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뭐가 좋다? 고기가 좋다. 아니면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우유를 기초로 해서 만든 MVP. 상업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나쁜 거라고는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비자가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건강 분야에서 있어서 만큼도 결국에는 마케팅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단백질은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량만 필요해요. 인간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아기 때죠. 그럼 뭘 먹습니까? 모유를 먹어요. 이 모유에 단백질 성분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7%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양만 들어와도 소화하고 흡수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이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육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일 하루의 권장 섭취량이나 소화할 수 있는 게 무려 25g에서 30g 밖에 안 됩니다. 1인분인 150g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동물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마케팅에 끌려다녀서 소화 흡수도 안 되는데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에도 단백질은 들어있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도 고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나요? 마케팅이 정말 끝이 없어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B12 이 영양성분이 식물성에는 없다. 육류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파야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이러한 선진국에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대장암도 1위, 사망률도 1위.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고기는 점점점 많이 먹는데 왜 아픈 건 다 떨어지지가 않냐는 거죠. 대장암 원인 첫 번째가 가공육이다, 발암물질이 있다 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법칙이 뭐다? 7대3의 법칙. 채소과일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나머지 2끼 중에 한 달로 했을 때 60끼인데 20번만 고기 먹자. 그래도 충분하다. 여러분 엄청 많은 양이에요. 7대3의 법칙으로 해서 비율만
요것만 맞추시면요 분명히 우리 몸 좋아집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만 봐도 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맛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거지,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만 봐도 맞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을 이제 갈아서 먹거나 착즙해서 먹으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아픈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서 몸에 좋다는 거, 한약부터 해서 다 찾아 먹어봤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는 뭐가 제일 원료일까 계속 찾아봤죠. 결국에는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는데 갈아 먹던지 착즙을 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주스 형태에 대한 공격이 많으냐, 돈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 실은 약 개념이 아닌데 음식과 약은 하나다라는 이 개념 자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수천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해줬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 여러 가지를 써봐도 안 돼서 결국 해봤던 게 착즙이거든요. 채소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왔고 칼륨 수치 때문에 몸에 부작용을 갖고 왔다면 인간은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제수나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순수한 채소 과일로 만든 주스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혈당이 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혈당이 몸에 안 좋은 상태에서는 150, 180도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혈당은요 자연스럽게 올락내리락 하는 게 췌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다라는 거가 결론이거든요.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가장 지금 큰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고용량 메가도스 비타민C, 비타민 D는 먹어도 안전하고 주스나 착즙이나 스무디 형태는 몸에 나쁘냐 해보시면 압니다. 제 책들이 연구 논문들을 갖다가 다 집약해서 실천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계속 써왔고, 예방원 카페만 가셔도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다, 어떤 과일은 씨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문헌에 보면 이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살구, 복숭아입니다. 행인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보다는 모든 식품에는 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강하기 때문에 약으로 쓰는 게 좋다. 현대 과학에서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 씨앗이나 껍질이 독성이 미량으로 존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량의 독소들 하나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괜찮아요. 전체적인 조화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근이 베타카로틴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당근을 익혀서 먹을 때 이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데쳐 먹고 삶아 먹고 거기에 동시에 뭘 합니까? 올리브오일을 같이 둘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먹었을 때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알파카로틴,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그게 어디에 있다? 껍질 씨앗에도 있다. 수박 씨앗에 아르기닌 성분이 많이 있어요. 씨앗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견과류 드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드실 때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씨앗은 그래서 실은요 대부분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씹어 먹는 것보다는 주스 형태로, 착즙 형태로 드셔도 우리가 흡수 효과가 높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다? 원물로 씹어 먹으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껍질을 드셔야 된다. 껍질까지 충분히 씻어서 유기농 채소 과일 드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트에서 나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